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네. 대표가 8.28 전대에서 대표로 선출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영수회담 제의를 5번이나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8.28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네. 한 보름 됐나요? 그렇죠. 목이 맨다고 봐야죠. 목이 맨다. 네. 그런데 대통령실의 이진복 정무수석은 어제 정진석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이제 만나고 네. 나서 기자들한테 18일부터 24일까지 해외 순방에 나가니까 네. 5박 7일 동안 순방을 다녀온 뒤 여야 당 대표 네. 그리고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을 고려하겠다. 그게 이제 상황이 정리된 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황이 정리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네. 상황이라는 게 이제 지금 국민의힘하고 정의당은 네. 내용에서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황이 정리가 안 됐잖아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황정석 부장판사가 국민의힘은 딱 목표를 쥐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이 영수회담은 아닌 것 아닙니까? 거절했다고 봐야 돼요. 네. 영수회담은 과거에 저 권위주의 시대 때 여당 총재를 대통령이 겸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여당 대빵 나와 야당 대빵 나와 두목들끼리 단판을 짓는 게 영수회담인데 지금 민주주의에서 그게 영수회담은 이제는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실에서 대응을 잘했다고 봐요. 여기 그 이재명의 전략이거든요. 이재명의 지금 10여 건 저 범죄 사실 수사받고 목이 조여오잖아요. 좀 있으면 아마 체포 영장 나올 거예요. 그러면 대응하는 게 뭐겠어요, 지금? 적반하장, 물타기, 시간 끌기, 예? 그 상대방 뒤통수 치기.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영수회담 이재명이가 얘기하는데 진정성이 없다. 진짜 진정성이 있으면은 지난번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통령한테 건의한 거 있잖아요. 여야 중진회담. 자기네 당에서 협의체. 주장한 거예요. 협의체 그거 만들면 그거 얼마나 좋아요. 일거에 발로 찼잖아요. 거기서 올라오는 거 갖고 영수회담 하면 좋아요. 네. 진정성이 없는 거죠. 거기서 좀 걸러가지고 중진들이 그렇죠. 이런 것 좀 나라가 풀어야 한다. 그렇죠. 여야가 같이 풀어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딱 보면 대표들이 만나서 풀고 그게 안 되면 대통령한테 또 회담을 제의해갖고 그렇죠. 풀고 이렇게 돼요. 그렇죠. 첫째는 진정성이 없고 두 번째는 위기 모면용 옛날에 목태통이 저 장개석 대만하고 싸울 때 담담 타타 전략 썼잖아요. 타타 담담. 대화하는 척하면서 뒤통수 치고 싸울 때 불리하면은 대화하자고 하고. 지금도 투트랙 아닙니까? 그렇죠. 대화하다가 좀 유리하면은 또 공격하고. 지금 민생 얘기하다가 자꾸 쪼여오니까 안 되겠다 해서 또 뭐 특검법 만들고 뭐 이것저것 뭐 별거 다 하잖아요. 지금 방탄 고발, 대통령도 고발하고 그렇죠. 방탄 특검이 김건희 특검은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만 계속 또 한동훈 특검 하자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성도 없고 위기 모면용 적반하장 담담 탓하다. 세 번째로는 지금 검찰 경찰이 수사에 지금 피치를 가하고 있잖아요.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한 10여 건 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범죄 대상자인데 그거를 대통령이 만난다? 그럼 검찰하고 경찰이 그 수사할 동력이 생기겠어요? 칼날이 무뎌지죠. 그렇죠. 또 네 번째, 국민의힘이 지금 저렇게 당이 지금 어수선한데 당 대표나 정해지고 나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쪽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대통령이 그러면 야당 대표만 만나서 회담을 해요? 말이 안 되죠. 다섯 번째, 전례가 없습니다. 문재인 때 영수회담 한 번 한 적 있나요? 없죠. 한 번도 안 하고 대표들 다 모아. 정의당까지 다 모았잖아요. 정의당까지. 그래서 동네 반상회 하듯이 했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저 1대1로 하자고요? 속아 웃습니다. 1대1로 하자는 게 뭐겠습니까? 폴리바게인이죠, 뭐. 폴리바게닝도 하고 나는 윤석열하고 동급이야. 그렇죠. 나 건들지 마. 이거죠. 딱 1대1 구도. 대선의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전국을 끌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언론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 대선 3차전이다. 1차전은 대통령 선거, 2차전은 지방선거.
3차전은 여야 영수회당 이재명하고 윤 대통령 손잡는 거 딱 찍겠죠. 그러면 대통령이 뭐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대응을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소통을 하는 측면은 소통은 해야죠.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도 업무의 한 80%로 소통했다잖아요. 네. 야당 의원하고 대화하고 했는데 그 소통의 대상을 야당 의원 개개인을 해야지 이재명 같은 범죄자는 아니다 이거죠. 예. 대표에서 물러난 뒤에 뭐 이 얘기를 하든가 그렇죠. 말든가 해야죠. 예. 이재명 왜 대표되고 저렇겠습니까? 뜻은 뻔하잖아요. 방탄, 네. 검수안박법, 야당 대표되고 국회의원 되고 여러 가지 투명망토 방탄복해서 지금 4겹 5겹 겹쳤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네. 대통령하고 탁 만나가지고 그 만나는 사진까지 물타기 찍겠다고 하겠다. 하는데. 사법 리스크 물타기 그렇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대화하자. 대통령이 근데 왜 소통에 응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거를 어필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정치적인 맥락을 봐야죠.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이 소통은 중요해요. 여당 내부에서의 소통, 야당과의 대화, 뭐 레이건, 오바마 대통령 다 옛날 링컨 대통령 수정헌법 바꿀 때 얼마나 야당하고 대화 많이 했어요. 대화는 많이 할수록 좋죠. 하지만은 지금 이재명하고 대화할 때는 아니다. 그래서 선은 분명히 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뭐 대통령실도 대응을 잘 했는데 뭐 야당과 이 국회가 시작이 되고 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도 많고 또 예산안 협조라든가 여러 가지 협조할 부분이 있으니까 협치는 하되 국정과 사법 문제 이것은 그렇죠. 아주 딱 분리해 갖고 분리해야죠. 투 트랙으로 가야죠. 그렇죠. 경찰이라든가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대통령도 관여할 수 그렇죠. 없는 부분. 그건 그대로 놔두고 그건 거기에 맡기고 그러나 민생 문제라든가 뭐 법안 처리라든가 예산안 처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그렇죠. 서로 뭐 주고받을 거 있으면 기부했는데 테이크 오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야 중진 협의체 이거 참 좋은 거거든요. 예. 한 3선 이상, 4선 이상 어느 정도 경험 있는 여야 의원들이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이든 봐요. 저 인플레 감축법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1,000만 원씩 주는 거 현대 기아차 딱 끊어버렸잖아요. 미국에서 우리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지금 우리 전기차들이 아주 그냥 난리 난 거 아닙니까? 난리 났죠. 미국에서 시장을 일본한테 다 뺏기게 생겼어요. 일본에만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 차. 근데 그 미국이 바꾸겠어요?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냐? 테슬라한테 올해 준 것만 해도 400억인가 줬어요. 중국 전기차한테는 2천억을 줬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호구예요, 호구. 진짜. 호구가 무슨 뜻이냐면 국제 호구네요. 호랑이 입에 입구자, 호랑이 호자 입구자. 그러니까 호랑이 입에 있는 것처럼 불안하게 남의 먹이가 되는 거죠. 예. 이런 거를 우리 미국에 가서 윤 대통령 이제 유엔 총회 가지만은 바이든하고 이거 정면 승부해야죠. 예, 그래요. 이거 상호주의라는 게 있는데 우리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전략적 포괄적 동맹이라면서 이런 거를 우리 입법도 하고 전기차나 반도체법도 하고 이런 거를 여야 국회의원들이 해야죠. 근데 이재명하고 만나서 뭘 하겠어요? 저 좀 빼주세요. 버리박이니까. 네? 검찰에 좀 지지 좀 해서 수사 좀 안 하게 좀 말려주세요. 이런 거 할 건데 보나마나. 네. 이재명 대표는 엊그제 그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정쟁이나 야당 탄압을 통해서 정적을 제거하는데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고 있다. 네. 지금 정적 제거를 위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걸 이렇게 탁 이 정적 제거라는 걸로 프레임을 짜버리네요. 아주 머리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재명이가 민생만 얘기했거든요. 예, 당에서는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라 이런 거 얘기하고 투트랙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자꾸 칼이 목에 가까이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생 얘기하자니 깔려 잘못하면 찔리게 생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면 공격을 하는 거죠. 어제 봉화마을 가서 느닷없이 저 노무현 산소로 왜 가요? 예. 그러니까 예. 거기 가서 뭐 다짐을 했겠죠. 자진, 예.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렇죠.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정치 보복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프레임을 지금 예. 자기한테 엮어가지고 자기가
이 탄압을 받다는 건데 따지고 보면 노무현이 죽어서 사실은 수사하다 마른 거지. 노무현 부인 권양수희가 태광실업 박연차한테 뇌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홧김에 죽은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모두가 수사 결과 진행 상황은 다 그거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공세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검찰에서 소환이 곧 임박했다던데 어떻게 된 건지 요새도 텔레비에 나가갖고 지금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영수회담을 수용해야 합니다. 혹은 또 이재명이 손을 계속 들어주고 앉아있네요. 참. 박지원은 여의도 요물은 저는 요물입니다. 요물이고 저는 사탄이라고 봐요. 지금 영수회담 이게 할 분위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전기차 바이오 이게 나라가 망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게 해결이 됩니까? 이거 어느 나라 대통령도 쉽지 않아요. 물론 해결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가서 여러 가지 우리가 협상은 내야죠. 전기차를 미국에서 안 만들더라도 여기서 만드는 거를 가서 바퀴만 좀 조립하게 해서 좀 오케이 좀 해줘라. 라든지 어디죠? 그 공장, 조지아주의 공장이 2025년에 하니까 그때까지 조금 유예를 좀 줘라라든지 협상이지 그거를 나라 망한다고 해서 해결 안 하면 나라 망한다고 협박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박지원은 자기 수사나 잘 받아라. 저런 사람이 아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자꾸 사다리 타서 자기에 대한 수사망 이런 거를 자꾸 희석하려는 거죠. 그래서 박지원은 저는 요물이라고 봅니다. 방송이라도 자제해야죠. 국정원장까지 한 사람이 방송에서 되든 안 되든 아무 말이나 떠들고 또 언론사에서는 그 시청률에 도움이 된다고 또 불러가지고 떠들게 하고. 그러니까. 저 박지원이나 이준석은 방송이나 이런 데 출연은 좀 자제해야 한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까지, 그러니까 오늘이죠.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 네. 자, 그리고 한기정 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원석 이 후보자 검찰총장 이분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회에서도 야당 의원들까지도 선비 같은 검사다. 예. 이런 분은 처음 봤다. 그렇죠. 골프도 못 쳐. 뭐 무슨 특목고도 애들 한번 다닌 적이 없어. 장학금 한번 받은 적이 없어. 집도 평생 한 채고. 이런 사람이다. 그렇죠. 자기들도 칭찬해 놓고는 지금 안 하는 이유가 김건희 특검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김건희 수사 문재인 때 탈탈 털어도 별로 없었는데 지금 검찰총장은 저는 참 잘 임명했다고 봐요. 아무리 탈탈 털어도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국회에서 청문회 임하는 태도도 아주 점잖으면서 할 말을 딱딱해요. 저런 공무원들, 특히 검찰들 옛날에 보면은 저녁 때 강남 술집 가면은 다 검찰 있었고 주말에 골프장 가면은 다 검사들 그 브로커들하고 골프 치는 게 예사였거든요. 근데 골프 안 친 것만 해도 난 대단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이 임명 잘하는 사람이 검찰총장 그리고 농림부 장관 정황근 장관이라고 있거든요. 그분도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청문회가 거의 팬클럽 회의 같았어요. 아무것도 나올 게 없으니까. 이런 공무원들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 안 찾아서 그런 거예요. 사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도 본인한테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이제 건 게 무슨 800원 재판인가? 이것도 그 재판 내용을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지금 딱 발목을 잡았는데 결국은 이원석이든 오석준 후보자든 두 사람 또 뭐 한기정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재명 수사 이거 기소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딱 이 발목을 이게 국정 발목 잡기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저게 완전히 이재명 당이 돼 버렸어요. 이재명을 위한 당이 돼 버렸어요. 저기에 세금 드는 게 좀 아깝습니다. 저런 당에다가 우리가 세금을 몇백억씩 퍼줘야겠어요? 이재명 감옥 안 간다고 그거 온 이 방탄 당에다가 저 정당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의 그 여성 칼럼 김순도 쓴 거 보니까 참 민주당에다가 세금 퍼주는 게 아깝다 뭐 그런 취지로 정당도 아니잖아요. 저는 제일 실망한 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어떻게
그 민주당 169명 의원 전원이 사인합니까? 그런데 의식 있는 조은천이나 몇 명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양심 있는 사람들. 텔레비나 이런 데 나와서는 말 제대로 하고 당에 들어가면 그냥 그렇죠. 깨갱해버려요. 그런 사람들 나중에 세상이 바뀌면 뭐라 그럽니까? 그때 상황 논리에 어쩔 수 없었다. 조직원으로서 당인으로서 당 논리에 따랐다. 이렇게 이상민 변명했죠. 의원 같은 거 지금 5선인가 네. 뭐 6선 어제 나와서는 옳은 얘기 다 하고 그만해도 될 정도의 뒤에서는 사인 다 하고 다녀요. 사인하고 앉아있어요. 저는 민주당 저 정당도 아니라고 봅니다. 박용진 지난번 당대표 선거할 때 이재명한테 똑바로 하라고 얘기도 하고 옳은 소리도 하고 거기에 뭐 사인하고 앞장서서 또 김건희 특검법 비호하고 있어요. 공천 때문에 공천이 무섭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비서관, 보좌관, 운전기사 9명 주고 저 4년 동안 안 할 말로 탱자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예. 세상 제일 편한 모직이잖아요. 예? 저런 국회의원들 빨리 국회의원들 연봉 최저임금으로 깎아야 됩니다. 최저임금으로. 월 200만 원으로 해서 연봉 2,400만 원. 예? 보좌관, 비서관 다 없애고 저 덴마크나 스웨덴처럼 독서실, 원룸 이런 데서 공부 좀 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 특히 그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서른 의원 이런 분들은 지금 선수를 채우고도 너무 많이 채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까지도 뭐 도장 찍으라 하면 가서 그냥 얼른 모른 척하고 또 찍더라고요. 아, 김진표 국회의장도 봐요.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검수완박법 그 날치기 통과할 때 거기 또 총대 맸잖아요. 네. 예? 그거 끝나니까 또 점잖은 소리 하고 민주당은 저는 정당도 아니라고 봐요. 물론 뭐 국민의힘이 잘냈다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은 저렇게 이재명 하나로 해서 1년 한 4, 5개월, 1년 반 남았죠. 그 총선 때 공천 하나에 목이 매가지고 전 정당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네. 아무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여야 당대표 회동하는 건 참 좋지만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검찰이라든가 경찰 수사하고는 명백히 분리해서 국정에 또 여야 간의 민생이라든가 입법, 예산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서로 협치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도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정치인과는 대화를 하되 범죄인과는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범죄인은 엄단을 해야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화는 하되 범죄인은 엄단을 해야 된다. 이런 기조를 꼭 유지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 순방 나가기 전에 검찰총장을 이제 임명할 것 같은데 이현석 총장이 임명이 되면은 검찰총장이 돼서 정말 그동안 국민들이 답답해했던 그런 대장동이라든가 여러 수사들, 백현동 이런 거 정말 쾌도 난마식으로 착착착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문재인 때 그 애완견 검사들이 수사 기록 다 지우고 휴대폰 빼돌리고 엉망으로 만들어놔서 그 실타래처럼 얽힌 거를 지금 실 하나하나 풀기는 참 어려우리라고 봐요. 하지만은 지금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걸 보려면은 수사에 박차를 가해서 빨리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번호사비 대납이라든지 모든 게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